자, 645페이지 4번 도생입니다. 도생, 도시형 생활주택. 자, 300 미만, 첫 번째 300 미만, 두 번째 군민대 규모는 85 이하, 85 이하. 그리고 대리인이 정하는 주택이 가지고 일단은 그 지문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지금 이 지문. 300 미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 지문을 그대로 익히라고요. 300 미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 지문 그대로 익히세요. 자, 대리인이 정하는 주택이란 1번 원룸형, 2번 단지형 연립, 3번 단지형 다세대인데 2번, 3번 먼저 봅시다. 단지형 연립은 연립인데 원룸형이 아닌 연립. 한마디로 방 하나짜리 빼고 이런 얘기요. 다세대는 단지형 다세대는 다세대인데 원룸형이 아닌 거. 다세대가 뭐예요? 4계층 이하이고 660 이하인데 원룸형이 아닌 거. 단지형 연립은 4계층 이하이고 660 초과인데 뭐가 아닌 거? 연립이 아닌 거.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2번, 3번의 공통점 둘 다, 자, 건축인의 심의를 받으면 둘 다 몇 층까지? 5층까지 할 수 있다. 그 특징이요. 건축인의 심의를 가지면 둘 다 5층까지 할 수 있다. 처음에 한 번도 안 나왔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혹시나. 원래 연립하고 다들 4층밖에 안 되는데 5층까지 한다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좀 잡아놓고. 그러면, 다시 이제, 대리인이 정하는 주택이란 해가지고 다시 1번 원룸형 다시 가서 다음 요건을 모든 같은 공동주택 써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래야 아파트를 생각해야 되니까. 원룸형에는 공동주택이니까 뭐가 있다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써놓고, 원룸이 뭔가는 알죠? 즉 원룸형 그러면 이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층을 갖다 우리가 한 층 면적을 예를 들어서 200제곱미터를 해가지고 자 2층, 3층, 4층, 5층 이거 5층인데 전부 다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그럼 뭡니까? 아파트죠, 아파트. 5층인데 주거용 사용한다 뭐라고? 아파트라고. 근데 나누겠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해가지고 전부 다 방이라고 뭐 하지만 하여튼 공간을 공간을 몇 개를 한다? 한 개를 한다. 그럼 얘가 뭐라고? 원룸형이라고. 원룸형인데 뭐라고? 아파트. 이렇게 줄 수도 있고. 한 층을 떼봐요. 이렇게. 한 층을 떼봐요. 한 층 떼면 몇 개층 남았어요? 4개층. 한 층 면적 얼마? 200. 전체 면적 얼마? 800. 그럼 뭐가 됩니까? 연립이지. 그 집 뭐라고? 원룸형이라고. 땡 김에 하나를 더 떼봅시다. 이렇게. 몇 층 남았네, 이제? 3층 남았네. 그럼 뭡니까? 3층이고 600이면 660 이하니까 너는 뭐다? 다세대. 그럼 뭐라고? 원룸형이다. 이런 얘기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게 원룸형인데 첫 번째 전용 면적은 50이야. 숫자 남기하고 50이야. 두 번째 욕실 보일러를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 할 것. 다만 전용 면적이 30 이상이면 2개 공간 할 수 있다. 이게 도생을 많이 지었는데 가서 원룸형을 보게 되면 자 1호, 2호, 3호 쫙 갔거든요. 여기가 복도잖아요. 복도. 문 딱 연다. 100% 왼쪽에 뭐가 있다? 신발장이 있다. 오른쪽을 휙 보면 뭐가 있다? 욕실이 있다. 그리고 오른쪽 왼쪽 둘 중에는 뭐가 있다? 보일러실. 여기에 이렇게 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욕실하고 붙어가지고 뭐가 있고 여기에 주방이 있고 반띵해서 뭐가 있고 싱크대 있고 뭐가 있고 인덕션 있고 나머지 전부 다 공간이 하나. 이게 원룸형 아닙니까?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게 뭘 있어야 한다? 욕실하고 씻고 어찌해야 된다? 먹고 부엌은 있어야 되고 물 샘을 안 되니까 욕실 막히고 가스샘 안 되니까 보일러실 막히고 욕실 보일러를 제외한 뭐 몇 개 공간? 하나의 공간. 이거는 공간이 아니고 신발장. 그러면서 전용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0 이상이면 2개의 공간 할 수 있다. 원룸이 투룸으로 변질이 됐는데 원래는 이게 없었는데 지금 이건 나는 거예요. 30 이상이면 2개 공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하층에는 설치하지 말 것. 50 이하. 나는 이해하죠? 독립된, 이거 주택이에요, 주택.
먹고 쉬고 자고는 해야 되니까 먹고 쉬고 자고는 해야 되니까 독립된 욕실벽이 있어야 되고 물 넘치면 안 되잖아요. 욕실 막히고 가스 새면 안 되잖아요. 보일러실 막히고 나머지는 하나의 공간 하되 이건 암기하죠. 30 이상이면 2개 공간도 되고 지하에는 설치하지 말고. 그 다음 맨 밑에 2번 하나의 건물에는 도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할 수 없다. 도생과 비도생이 들어가면 안 된다. 도생에는 뭐가 있다고? 단정 연립, 단정 닫을 때 원룸형하고 비도생이 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 1번 같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다만 좀 이따 하고 3번은 3번. 3번 먼저 보면서 자 도생 중에서 단지형 연립하고 원룸은 함께 가지 마세요. 도생 중에서 단지형 다세대 원룸 함께 가지 마세요. 근데 단 해가지고 단 두게 된다. 뭐하고? 원룸형하고 85초가 뭐요? 비도생 1세대는 된다. 이걸 보고 우리가 주로 뭐라 했어요? 퇴직자용. 퇴직자용이 뭐냐 그러면 퇴직자용이 이렇게 지금 자 이게 4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4층짜리 지어놓고 1층, 2층, 3층은 전부 다 이거 뭘 하고 원룸으로 해고 뭐 주고 월세 주고 꼭대기층 누가 사는 거? 주인이 사는 거. 이런 걸 보면 서울에서 퇴직금 받은 사람들 일이 퇴직용으로 이게 나중에 지금 우리가 앞전에 상반기 모임 하는데 갔다 왔죠? 대표를 갔다 왔으니까 제대로 갔다 왔나 봅시다. 자, 2017년도에 수업을 제대로 들었나 안 들었나? 2017년도에 탄생한 사람이 자, 올해 탄생한 애들이 평균적으로 몇 살까지 살 수 있다. 이거를 국가는 이런 계산도 안 하고 뽑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디는 보험회사는 뽑아야 돼, 보험회사는. 이 보험금 문제 때문에. 몇 살까지 산다고요? 150. 저렇게 수업 시간에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강사하는 얘기가 147. 이렇게 살면 첫 번째 장점 뭐냐? 장점. 결혼을 3번 한다. 결혼을 3번. 응? 그때 가서 뭐 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혼 3번. 결혼 3번 하고 단점. 일을 몇 살까지 한다, 일을? 응? 응. 일을 110살까지 일해야 된다고.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 올해 태어난 애들은 보험회사는 벌써 이게 나왔어요, 보험회사는 이게. 그러니까 암보험 100세, 이제 100세 필요 없다고 지금도 100세가 아니고 그냥 무한정 암보험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몇 세 정년이요? 60이면 정년. 60세면 정년 돼서 퇴직금 들고 나와가지고 제 친구가 하는 얘기 했다니까요. 동희 너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 어떻게 재수 없는 거냐고 재수 있는 거지. 그 친구 보고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왜 재수 없다고 그러냐? 이 친구 하는 말이 틀린 말이야. 너 60이면 정년하겠지. 네가 몸 관리 잘해서 70까지 일한다 가자. 나머지 30년 동안 네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별거 있냐? 박스 주소 다녀야지. 어저께 했으면 이번에 대선 나온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박스 주는 국민들을 없애겠다. 전부 다 나이 할 수가 없잖아, 할 수가. 그러니까 박스 주소 다녀야 되니까 어쩐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퇴직금 받고 나와가지고 준비가 되냐고. 또 뭐 해야지? 인생 2막 사업해야지. 사업하면 19번 박스 주세요. 이 돈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돈이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 길을 튼다고. 원래 원룸형인데 자기 퇴직금하고 자기 있는 돈 털어가지고 이런 집을 사게 되면 꼭대기는 누가 살고? 주인이 살고. 보통 하나에서 서울은 월세가 기본적으로 50만 원 정도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입니까? 곱하기 15 얼마요? 750만 원. 연금은 또 연금 기본 250은 나오잖아요. 다 드러났잖아요. 그럼 한 달에 얼마요? 1000만 원이면 노후생활 돼야 안 돼요? 되지. 아들 군대 가면 하나 팔아먹고 돼야 안 돼요? 원룸은 이 도생은 공동주택.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지. 딸 시집 가면 하나 팔아먹을 수 있다지.
와이프 여행 가려면 한 달에 1년에 하나씩 팔면 몇 년은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말하는 퇴직자예요. 원룸형하고 비도생 1세대 인정합니다. 준주거하고 상업. 준주거 상업에서는 원룸형하고 비도생 1세대가 아니고 비도생 자체가 인정이 돼요. 5개 쫙 깨고 있어야 돼요. 하나의 건축물은 도생, 비도생 안 된다. 두 번째, 도생 중에서 연립 원룸 안 됨. 다세대 원룸 안 됨. 단 두 가지는 됨. 원룸하고 비도생 1세대 그러면 퇴직자용. 꼭대기층 주인 사는 거 이거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준주거 상업에서는 원룸 비도생 됩니다. 도생 시험에 잘 나와요.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자, 넘어가면 임대주택은 공공임대하고 민간임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임대, 민간임대.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번에 선거할 때 좀 재밌게 했어요. 이게 번호가 바뀌어가지고 1번과 2번이 번호가 바뀌어가지고 70 넘는 번호 이 사람 은근히 재미 볼 것 같아요. 우리 70 넘으면 무조건 할머니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70 넘으면 무조건 1번인데 이번에 이게 좀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지금 1번, 2번 순서 바뀌었으니까 헷갈려서 이번에 투표용지에는 번호가 아니고 사람 얼굴을 그려야 맞지 않을까요? 사람 얼굴을 이래야 맞을 것 같은데 그래 아닐 것 같은데 그냥 번호대로 나오면 어쩌서지 모르는 사람 1번 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맨 1번하고 2번하고 맨 경쟁하다 보니까 우리가 국민을 위한다니까 한 10년 전에 이게 나온 거예요. 우리는 서민을 위해서 반값 아파트 그래서 뭐냐 환매 조건부 주택 옛날에 환매 일정 기간 살고 국가한테 사줄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우리도 반값 아파트 뭐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우리는 어차피 집에서 살 때 잘 때 뭐 땅에서 잡니까? 방에서 잡니까? 방에서 건물이 필요하지 땅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뭐만 판다? 건물만 판다. 이게 옛날 반값 아파트. 둘이 열심히 복지 쪽 경쟁할 때 그때 나왔던 게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는 글자 그대로 임대하고 건물만 팔겠다. 그래서 토지는 주택법은 시행자가 뭐라고? 사업주체. 사업주체가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건물만 분양하는 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요. 건물만 사는 거. 그러면 반값에 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스스로 읽어보시고 5번 공공택지와 주택단지 공구. 공공택지 반대말이 뭡니까? 민간택지. 공공택지란 다음 과목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회 개발전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된 용지입니다. 공동주택이 건설된 용지. 그래서 거기에는 1번부터 쫙 몇 개 있습니까? 많습니다. 많은데 답 나오면 5, 6, 7이에요. 5, 6, 7 답은 5번 쓱 봤더니 이 임대주택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주거 조성사업 해가지고 시행자가 그 시자 앞에다 써요. 공공시행자가 무슨 방식 한다? 수용 사용 방식. 뭐 나오지 마라? 환지 방식 나오지 마라. 6번 도시개발 사업을 누가 한다? 공공시행자. 1호부터 4호는 공공시행자. 1호 누굽니까? 국가지자체. 2호 누구요? 공공기관. 3호 누구요? 정부 출연기관. 4호 지방공사. 도시개발법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게 공공시행자가 무슨 방식? 수용 사용 방식. 혼용이 뭐 어느 쪽? 수용 사용 쪽. 그 다음에 7번 법 떠났어요. 경제자유기업 무슨 방식? 수용 사용. 그러면 답 나왔지 이미 답은. 첫 번째 단독주택 건설용지,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동주택 건설용지. 두 번째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요. 공공시행자. 세 번째 수용사용의 환지요. 수용사용. 그 세 개만 읽으면 되지. 굳이 다 할 필요가 없이. 자, 2번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 주택단지 노트 53페이지 좀 보면서
노트 53페이지 보게 되면, 자,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건축하면 주택법 쓸 거냐, 건축법 쓸 거냐? 주택법이 맞냐, 건축법이 맞냐? 그것은 첫 번째,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단독은 기본이 몇 호요? 30호. 오늘은 이제 50호도 해야 돼요. 공동은 몇 세대요? 30세대. 이제는 이수나는 50세대 해야 돼요. 30, 50 이거를 기준해가지고 미만이면 건축법 뭐 받아요? 건축허가. 이상이면 주택법 뭐 받아요?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합니다. 지금 50은 좀 이따 배울 것이고, 단독 30 이상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단독 30 미만 건축법 건축허가. 그러면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이거든요. 이번에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갖다가 500세대 합니다. 당연히 뭐 받아요?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받은 1단의 토지 보고 주택단지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요. 아파트 단지.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놀이터, 부대, 복리건설 1단의 땅을 보고 우리가 주택단지란다. 주택단지. 건축법, 주택법 차이점 말해놓고요. 이 주택단지를 이렇게 나누면 이게 각각의 주택단지인데 뭐가 들어가서 나누냐? 고속도로, 철도, 자동차 전용도로 분리가 돼버리면 각각 별개 주택단지다. 20m 이상 되는 일반 도로나 8m 이상 되는 도시계획 예정도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 주택단지다. 이러이런 도로로 분리되면 별개 주택단지. 그러니까 이거를 암기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작년 시험에 나와가지고 올해 내기는 좀 힘들 거예요. 얘도. 자, 봅니다. 주택단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 부대, 복리건설 등 대지 조성하는 1단의 토지인데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 주택단지입니다. 철도, 고속도, 자동차 정도로 내 책 647페이지 박스 보면서 무슨 도로 의심하지 말고 뭐만 의심하냐? 20m 일반 도로하고 8m 도시 예준도로. 답은 거기서 답 나와요. 다른 데 안 나니까. 지방도로, 국도 그런 거 의심을 하지 말라고. 무조건 20m 이상 일반 도로, 8m 이상 도시의 예정도로. 두 개 숫자만 딱 적고 그 숫자가 맞냐 틀리냐 그거를 보라고요. 그 도로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648페이지에 3번에 공구인데 공구는 뭐냐?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겠어요. 몇 대 짓겠어요? 1500세대 지을래 1500세대. 그러면 당연히 뭐 받아야지?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지. 이 전체가 뭡니까? 주택단지입니다. 전체가 주택단지가 되고 1500세대 지으려면 첫 번째 동시에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동시에 사업계획 승인 받고 옛날에는 동시에 착공이 들어가고 동시에 분양을 하고 동시에 준공을 하고 동시에 입주하고 이러는데 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영종도 가게 되면 영종도에도 신도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영종도 가게 되면 신도시 명칭이 하늘도시죠. 영종도 하늘도시에서 자, 영종도는 섬입니까 육지입니까? 섬입니까? 육지입니까? 제가 거제도 가가지고 거제가 섬입니까 육지입니까? 거제도가 배 타고 가면 섬이고요. 그러니까 차로 가면 육지고요. 이렇게 지금 이게 이렇게 쓰면 이게 영종도가 섬이니까 이 다리 혹시 여기 다리 가봤나요? 상부대로 하부대로 해가지고 두 개 있잖아요. 지금 밑으로 가고 위로 가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지나가는 이 통행료가 얼마입니까? 이 통행료 때문에 건설회사가 다 죽었어요. 이 통행료 때문에. 이게 지금 한 번 할 때 얼마입니까?
어차피 모르잖아요. 7,000원, 7,000원. 왕복이면 얼마예요? 왕복이면 하루에 얼마? 14,000원. 14,000원. 곱하기 우리가 일주일 빼면은 5일 근무한다. 5일 근무하면 이게 20일만 잡고 그럼 얼마입니까? 28만원, 28만원. 자, 그러면 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집을 사가지고 출퇴근하는데 기름값 빼고 통행료 얼마라고? 28만원. 근데 이거 타다 가다 보면 여기 또 있어요. 2,000원 또 내는 거. 홍대 또 있어요, 이거. 가다 보면. 그러면 이거 하게 되면 30만원 넘게 들어간다고. 월급 얼마 받아가지고 톨비만 이렇게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여기 분양할 때는 뭘 하겠는가? 여기 분양받은 사람들은 인천시 지방공사하고 LH공사하고 건설서 해가지고 톨비 면제해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인기가 엄청 좋았어요. 엄청 좋다. 경기가 안 좋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는 이거 면제 못하겠다. 그러니까 자, 동시에 착공하고 1,500세대를 동시에 분양했는데 꼴랑 몇 개 분양? 3개 분양. 몇 개 남았다? 1,497개가 미분양 남았다. 그럼 멈춰야 돼? 계속 해야 돼요? 멈춰야지. 그 설마 해가지고 준공 다 하고 입주될 때 보니까 5가구 분양됐다. 그러고 나왔다. 이제 1,495가구 남았다. 이렇게 해서 저 건설회사가 죽었어요. 무슨 얘기야? 건설회사가 명칭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건설회사를 얘가 그 명칭이 하늘로 다 들어갔다고. 옛날에는요 건설회사 하나 죽든 말든 국가에서 네 잘못이지. 개인 사업이니까 네 잘못이야. 네 잘못. 눈도 깜딱 하는데 지금 건설회사 큰 건설회사 하나 휘청하면 밑에 하청이 몇 개냐. 하청이. 대우조선이 망해야 되는데 망하면 안 되지만 망할 위기에 대해서 망해야 되는데 그를 망하게 내비두자니 딸려있는 식구가 너무나 많다고. 너무나. 그러니까 대우조선 어떻게 얘는 살려야 되겠다. 하나 떠 있던데 무슨 해운해가지고 걔는 망하더라도 큰 지장 안 준 명이요. 너는 어떻게 얘는 죽이고 대우는 살리고 국가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건설사 하나가 망하면 휘청거리는 게 너무 많다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동시를 좋아하지 말고 사업계획 승인은 동시요. 이게 주택단지. 알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은 동시대 착공 따로 하다. 착공 따로. 착공이 따르면 100% 분양이 따르고 준공이 따르고 입주가 따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여기서 딱 몇 개만 해보고 300만 딱 해서 시작해가지고 분양해서 안 되면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멈춰줘야 되는 거예요. 멈춰줘야지. 계속 가다 한 방에 다 망한다고. 이렇게 여기 먼저 해보고 잘 되는데 해보고 한 400 해보고 잘 되는데 또 해보고 600 해보고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그래서 109, 209, 309, 409 나눈다. 단지는 몇 개요? 하나요. 하나의 주택단지를 둘 이상 나눠서 포인트는 착공 따로 사용검사 따로. 분양은 자동 따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겁니다. 착공 따로 사용검사 따로. 두 번째는 그럼 공구 구분해 줄 때 몇 메타 폭을 구분하냐? 6m 이상 폭. 중간에 돌을 만들든가 중간에 나무를 심든가 놀이터 만들든가 6m 이상 폭으로 구분하고 한 개 공구는 최소 300세대 이상을 넣고 단지 전체가 600세대 이상 될 때 공구로 나눈다. 이게 공구예요. 자, 그러면 공구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 착공신고 사용검사 별도 수행. 첫 번째 포인트 착공신고 사용검사 별도 수행. 두 번째 포인트 공구 간은 6m 이상 폭으로 납니다. 6m 이상 폭. 세 번째 포인트는 공구별 세대는 맨 밑에 300세대 이상. 네 번째 포인트 저 뒤에가 나옵니다. 써요. 단지 전체 세대 600 이상. 단지 전체 세대수 600세대 이상. 그렇게 해서 이제 4개를 집중 반복하는 게 별거 없어요. 착공 따로, 사용검사 따로. 두 번째, 6m. 세 번째, 300세대. 네 번째, 전체 600세대. 그 반복입니다. 반복. 그 다음 이제 부대, 복리, 간서인데 부대, 주택에 딸린 다음 과목의 시설 설비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안의 도로, 밑에 보안 등 대문 경비시 쫙 나오고 복리,
입주자 생활복리란 다음에 시설해가지고 놀이터, 근생, 유치원, 주민등, 경로당 밑에 쫙 나옵니다. 시험 문제 은근 잘 나와요. 보너스예요, 보너스. 부대인지 복리인지 구분하시오. 구분 기준은 아주 단순해요. 주민들이 공동으로 어울려 있으면 그것은 복리예요. 주민들이 많이 공동으로 동시에 어울려 있으면 복리고, 주민들이 없으면 부대예요, 부대. 관리사무소. 주민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것은. 주민들 그것은 관리 요원만, 그것은 부대. 경비실. 나는 밥만 먹으면 경비실가 사는데 그런 사람들은 복리. 경비하기 심심하니까 그런 사람은 복리인데 정상적인 사람은 거기는 부대예요, 부대. 그래서 놀이터 사람이 많으니까 뭐라고? 당연히 복리. 노인정 복리. 주민운동시설 복리. 근생이 단지 내 상가 복리예요, 복리. 자, 그러면 공중화장실 봐요, 복리. 화장실 막 2명, 3명 들어가서 일 보면 복리예요, 복리. 혼자 들어가면 뭐예요? 부대예요. 공중화장실 뭐로 가야 돼요? 거기는 꼭 둘이 같이 갑니까? 봐봐요. 부대에 있나 복리 있나 봐봐. 한번 찾아봐. 어디에 있어요? 부대에 있지, 부대. 공중전화? 아니, 전화 박스 안에 부스 안에 수화기가 뭐 10대 개 있으니까 한 개 있어, 한 개 뭐라고? 부대 그래야지. 아, 그런 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자전거 보관소. 그럼 자전거 태우고 빨리 와야 되는 거 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대. 주차장, 부대. 그런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찾는 게 시험 문제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한 번쯤 생각하면서 읽어봐요. 주민들이 많이 모여있다? 이거 복리. 주민들하고 관계없다? 그러면 부대. 간단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기반시설은 국계법에서 배웠던 기반시설 도로, 공원, 학교, 광장, 녹지 전부 다 기반시설이요. 국계법 기반시설 그대로 쓰는데 여기는 이제 기간시설이 있고 간선시설인데 종류는 똑같아요. 도, 상, 전, 가, 통지. 어차피 암기할 거. 도, 상, 전, 가, 통지. 무슨 얘기냐?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다, 단지. 단지 안에 이렇게 도로가 있다. 단지 안에 도로는 부대 시설이면서 기간시설이죠, 기간시설. 단지 밖에 도로에 있다. 이것도 무슨 시설? 기간시설, 기간시설. 그러면 간선은 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과 단지 밖에 있는 이 기간을 연결해주는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 이게 뭐라고? 간선시설. 도, 상, 전, 가, 통지. 밖에 도상정, 가통지. 안에 도상정, 가통지. 연결하는 도상정, 가통지 뭐라고? 간선. 가통지는 단지 안에 있는 부분도 포함한다. 일단은 먼저 암기하고 간선시설, 인거선 이런 게 시험 문제니까. 간선시설, 인거선 1번 관리사무소, 2번 놀이터, 3번 지역난방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도, 상, 전, 가, 통지 암겨놓고 또 간선이 뭐냐?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과 밖에 있는 같은 종류 기관 연결하는 게 간선시설이다. 그러면서 가, 통지는 단지 안에 있는 부분도 간선으로 본다. 그렇게 정리해야 돼.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사업주체 안 나와요. X. 주택조합은 중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 뒤에서 자세히 할 거예요. 리모델링 기본계. 자, 먼저 리모델링. 리모델링이라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행위하는 걸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리모델링은 별거 없어요. 대수선하고 또 일부 증축하는 이런 행위를 리모델링 하는데 증축의 범위가 이게 문제입니다. 증축하려면 사용검사 받고 최소한 15년 이상 이 대수선은 얘는 10년이거든요. 나중에 나옵니다. 대수선 하려면 10년 이상 있어야 되고 대수선 리모델링은 10년, 증축 리모델링은 15년. 증축할 수 있는 범위, 세대 전용 면적의 얼마까지냐? 30% 이내까지 하되 전용 면적 85 미만 되는 것들은 40% 이내까지 한다.
증축을 해가지고 세대 수를 늘리는데 기존 세대의 15% 이내까지. 만일에 300세대 리모델링 한다. 몇 세대? 345세대 지어가지고 얘를 분양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비용 써야 된다고. 안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자, 증축을 할 때 수직 방향으로 증축한다 그러면 15층 이상 되는 건 최대 3개 층 깔리만 올리고 14층 이하 되는 것은 2개 층까지 올린다. 전부 다 답이 될 수 있으니까 숫자 쫙 깨야 돼요. 리모델링이란 대수원 플러스 증축인데 증축 15년 경과 증축 범위 30% 이내 85 미만은 40% 이내 증축에서 세대수 늘린다. 기존 세대 15% 이내 몇 층까지 쌓을 거냐. 15층 이상 되는 아파트는 3개 층 14층 이하 되는 것은 2개 층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그거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계 그런 게 필요가 없고 9번 입주자 사용자 관리일체 X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거기까지가 일장 용어인데, 용어가, 내용 용어가 많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틀릴 만큼 어려운 그런 부분은 없어요. 용어에서 기본 2문제 나온다. 국민주택은 100% 나온다 생각해줘. 국민주택 하나 분명히 나올 것이고, 나머지 하나 좀 잡아야 돼요. 653페이지 주택건설에서 1번 사업주택, 사업주택은 그냥 시행자.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 대리사업. 두 가지 사업하는데 그런 사업하는 자 우리가 사업주체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2번이 중요합니다. 2번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그게 중요해요. 1번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라는 개념이 주택법에서 나오는구나. 그거 먼저 익히고 등록사업자라는 용어는 주택법 쓴 용어예요. 등록사업자. 연간 단독이식, 연간 공동이식, 연간 도생 30, 연간 퇴직자용 30, 연간 대지 만 이상 하려면 국장한테 등록합니다. 이거 암기해야 돼요. 연간 20, 연간 20, 연간 30, 연간 30, 연간 만 앞에다 연간 써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단독 20, 공동 20, 퇴직자용 30, 도생 30 그리고 연간 대지 만 연간 20, 20, 30, 30 만 이상 하려면 국장에게 등록합니다. 국장에게 등록한다. 근데 그 밑에 다만 비등록 얘가 더 중요해요.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등록 않고도 연간 20, 20, 30, 30만 합니다. 누굴까요? 짠 넘겨보면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애들이 줄줄줄 나와요. 첫 번째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 거기까지는 당연하고 4번 공익법인 걔는 나오지도 않아요. 무시하고 5번, 6번 좀 신경 쓰고 5번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가 함께할 때 6번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함께할 때 그러면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기억하시고 그 부분이 잘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등록 기준 밑으로 시작이 X 655대 X요 56대 S고 57페이지 3번 공동사업주체는 6월달에 합시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넘기면 658페이지 2번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 주택조합에 관한 사인데 주택조합은 노트 좀 펴놓고 설명 좀 듣고 그 다음에 책 봅시다. 주택조합은 한 문제는 기본이요. 기본. 한 문제 나올 거냐 두 문제 나올 거냐 그 차이점 이제 나오는 건 100% 나와요. 자, 첫 번째 주택조합 좀 알고 갑시다. 주택조합의 종류에는 첫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주택을 건설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직장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 주택을 건설하는 직장도 있고 직장이 두 가지 직장이에는 남이 지어놓은 주택을 공급받는 무슨 주택 그러면 국민주택. 남들이 국민주택을 기껏 지어놓으면 먼저 가서 받아옵니다. 얘한테 의무죠. 먼저 줘야 돼요. 세 번째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직장이 성격에 따라서 건설, 공급 두 가지고 그러면 자, 이 조합을 설립하려면 지역주택조합은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를 갖다가
좀 이따 책 읽으면 나옵니다.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를 줄여서 시군구랍니다. 시군구 인가받을 거. 여기도 시군구 인가받을 거. 여기는 시군구에게 신고할 거. 여기는 시군구에게 인가받을 거.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다 틀린 것은 얘가 답으로 가장 많이 나왔어요. 설립할 때는 인가, 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인데 군 밑에 공급받긴 직장주택자면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다. 그러면 설립인가 신청할 때 첨부 서류에 뭐가 있느냐? 지문 하나 툭 나오면 인가 신청할 때 조합장 선출 동의서도 첨부한다?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한 문제가 딱 나오면 그러면 피곤해진다, 그죠? 첨부 서류에 뭐가 있냐 그러면 첫 번째 창립청의 회歴이 있고, 두 번째 조합장 선출 동의서가 있고, 세 번째 조합원들이 전부 다 사인한 규약, 네 번째 조합원 누구냐 명부, 다섯 번째 사업계획서 몇 세대 할 거냐, 이게 기본이요. 여기에다가 이게 뭡니까? 회장, 규, 명사. 지금 한장공법 어디까지 녹음됐어요? 주택법. 이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한 문제 나오면 암기해야 되니까 좀 들어놓고, 회가 뭐라고? 창립등의 회의록. 장은 뭐라고? 조합장 선출 동의서. 규는 뭐라고? 규약. 명은 조합은 명세. 사업계획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자, 건설조합이냐, 리모델링 조합이냐. 여기서는 신고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건설조합이면 얘들은 이렇게 건설하려면 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 권한 쓸 수 있는 걸 확보해야 돼요. 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 권한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면 뭐가 들어가냐? 결의서. 주민들이 찬성을 해야지. 결의서. 자, 아파트에 몇 동 있냐? 한 동, 두 동, 세 동 있다. 한 동만 할 거냐? 전체 할 거냐? 한 동만 한다면 그 동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돼요. 조합 만드는데 동의. 전체 한다 그러면 전체 3분의 2 이상과 동별 과반수 동의. 이 결의서가 있고 또 뭐가 있냐 그러면 경과연수라고 해가지고 기간. 이게 준공하고 몇 년 지났냐? 준공하고 몇 년 지났다? 10년 경과. 나는 증축인데 15년 경과했음을 증명한다. 이런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서류 있어야 되고, 건설조합이면 땅이 있어야 땅. 건설할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 80% 이상. 이걸 가지고 지금 사기 많이 쳐요, 지금. 60% 됐는데 85% 됐습니다. 사기쳐서 분양한 애들.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 리모델링 하겠다 그러면 주민들이 리모델링 찬성해야지. 한 동만 한다니까? 그 동 3분의 다 하자니까 동별로 과반수 받고 전체 3분의 받고. 리모델링 조합만 몇 년 경과? 10년 경과. 증축은 15년 경과. 이렇게 해결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조합원 몇 명이냐, 조합원 수는 얘들은 건설해야 되니까 건설 예정 세대수 몇 세대자. 여기다 집을 짓는다. 몇 세대 지을래? 500세대 짓는다. 그러면 여기에 50% 이상을 모아야 돼.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옛날에는 2분의 지금 개정해서 50% 이상. 50% 이상을 하되 그 인원은 최소가 20명 이상이요.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하되 20명 이상이다. 건설 안 하니까 필요 없고 20명 이상이다. 리모델링은 아파트 한 동이 몇 세대입니까? 그만할 수가 없으니까. 리모델링은 조합원 수 규정 적용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합원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냐? 지역주택조합의 기억, 니은, 직장의 기억, 니은, 리모델링의 기억, 직장의 기억, 니은, 리모델링의 기억, 니은 되겠는데 중요, 나머지는 안 중요하고. 작년 시험에 무슨 문제 나왔는가 그러면 꼭 안 배운 내용 나왔다고 당황하지 말고 상식으로. 자, 이게 공동주택인데
7명이 공동 소유합니다. 7명이 공동 소유한다. 리모델링 조합이다. 조합은 1명 버는 게 맞겠어요? 7명 버는 게 맞겠어요? 모든 법은 다 똑같아요. 7명이 공동 소유하면 이것은 토지개발 조합이든 정비사업 조합이든 주택조합이든 하나의 주택을 7명이 공동 소유하면 1명으로 말하는 게 맞겠어요? 조합은 7명 하는 게 맞겠어요? 1명이자면 대표하는 1명. 그게 작년 시험 문제 답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지역주택 조합에 되려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해봤다. 그 말은 처음부터 인가 신청을 처음부터 입주간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거나 전용면적 85 이하를 한 채 소유한 세대주. 두 번째,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인데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할 것. 안중요. 직장주택조합은 위하고 똑같다. 무주택 세대 85에 하나 가진 세대. 니은은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인데 같은 도시, 같은 직장에 근무해라. 안중요. 자, 여기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만 우리나라에서 집 있는 사람은 절대 국민주택 안 주니까 무주택 세대주지만 니은은 똑같아. 니은은 이해하고. 니은은 상동 똑같다. 리모델링은 주택법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안중요. 단지 내 상가같이 한다. 복리소유자. 건축법으로 건설한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의 소유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억이 중요하다고.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맞죠? 설립인가 후에 교체나 신규 가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보면 교체 신규 가입이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 허용합니다. 원칙 안 돼. 하지마. 하지마라 그러면 꼭 공부도 해보거든요. 하다 적발이 되면 3-3이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 넘어갑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뭐가 있냐, 그러면 추가 모집하겠다고 승인받아요. 자, 몇 세대 건설할까요? 500세대. 조합은 최소 몇 명 이상? 250명 이상, 50%니까. 몇 명 모집했다? 300명 모집했다. 그러면 남는 200세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뭐 해야죠? 일반 분양. 남는 200은 일반 분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일반 분양하지 않고 차라리 남는 200을 갖다가 추가 모집하겠다고 시군구한테 승인받으면 돼요. 추가 모집할 때는 건설 예정 세대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모집이 됩니다. 두 번째는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합니다. 충원. 왜 결혼이 생겼냐? 첫 번째, 조합원 사망이다. 두 번째, 암기하시고,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에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바뀌었을 때 교체가 되고. 세 번째, 자, 500에 50%면 250명인데 300명이잖아요. 그래서 60명이 빠졌어요. 60명이. 조합원이 탈퇴해가지고 50%에 미달하면 그러면 250명 채워야지. 또 네 번째는 무자격. 조합원이 무자격 판정받았을 때 또 자 처음에 300세 모집했어요. 500세입니다. 바꾸자. 700세대로. 그러면 350명 필요해요. 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이 돼가지고 조합원이 50%에 미달하면 그때는 충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충원을 하든 추가 모집을 하든 어떤 사람들 중에서 똑같은 조건을 갖춘 애들. 조합설립 인가 신청제, 무주택 세대, 80에 하나가지 세대. 그 조건을 같은 자를 중에서 해야 되는데 사망 상속이면 이런 조건을 따지는. 상속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게 주택조합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이요. 설명은 다 했으니까 이제 658페이지 2번 주택조합 읽으면서 잠시 쉬고 이거 지우지 말고 잠시 쉬고 주택조합 다시 읽어볼게요.